이번에는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았지만 이미 양수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살다가 한 번쯤은 꼭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사망 소식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늘 마음속으로 준비는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식 절차와 비용부터 재산 상속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다양한 절차들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랜 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이 넘게 지난 뒤에야 소장으로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으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5일) 40대 여성 조모 씨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조모 씨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면서도 아버지가 은행에 대출을 남겨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2019년 9월 10일 조모 씨는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됩니다. 해당 소장은 한 대부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아버지의 은행 대출 채권을 해당 대부업체에서 매입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었기 때문에 조모 씨는 양수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대출로 인한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은 조모 씨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망인 조모 씨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조모 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가 양수금을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양수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조모 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는 망인의 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대출채무이고 대출채무는 상법에 의하여 5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며 채무를 양수받은 대부업체도 같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채권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망인의 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원고가 양수금 청구를 주장하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때문에 피고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서는 원고의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수금 소장을 송달받았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원고가 청구하는 청구채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